자, 안녕하십니까. 프로개미입니다. 프로개미. 자,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신 분은 구독하신 분은 감사하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제 의욕을 좀 더 불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CS 윈드. 최근 한 달 사이에 주가가 25% 정도 빠졌어요. 지금은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 느낌인데, 요게 보니까 저도 사실 이게 CS 윈드가 20% 하락. 물론 뭐 좀 일부 좀 뭐 손실을 약간 희석시키긴 했지만 좀 손절을 일부 했지만 약간 CS 빈드에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 2017년도를 가장 하방으로 보고 찍고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보시면 2016년도부터 매출액이랑 지금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띠고 있고요. ROE 같이 영업이익률 또 대략 이제 15%, 16% 제조업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 차트상에서 보시면 이게 점진적으로 그 우상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변동성 주기로 봤을 때 한번 플럭추에이션 그러니까 한번 크게 한번 위로 찍었다가 지금 하방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인데 제가 오늘 주가 차트를 업데이트를 하진 않았는데 지금 횡보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2018년 8월부터 그러니까 대략 1년 정도의 지금 수급을 이렇게 쭉 한번 봤는데 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CS 윈드를 매수하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에서 보시면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7월 22일 정도, 그러니까 요 표에서 가장 하단을 보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팔고 매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 매도에 따라서 아마도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CS 윈드가 왜 하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ITC라는 국제무역위원회 반덤핑 조사, 반덤핑이라고 하면은 가격을 후려쳐서 판매함으로써 자국의 그 이익을, 자국 기업의 이익을 깎아먹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덤핑을 때리면 이제 판매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한국의 CS 윈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풍력 타워, 풍력 타워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뭐 소개를 드릴 텐데 이 풍력 타워에 대해서 반덤핑을 매겼다. 그래서 좀 더 읽어보시면 미국 ITC가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는 보도로 어제 주가가 급락했는데 표면상으로는 악재로 보이나 당연하겠죠. 미국에서 상당히 고수익을 남기면서 판매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판매를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악재인데 사실 좀 더 뜯어보면 악재가 아니고 호재이다. 호재이다. 자, 베트남 공장이 공급을 못하면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반덤핑을 제재하는데 이 국가별로 아마도 매기는 것 같아요. 기업에 대해서 매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사는 현재로서는 수입 데이터가 없다. 베트남에 대한 것은 있고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그러니까 CS 윈드의 말레이시아 공장에 대해서는 2021년 21년이나 되어서야 반덤핑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고 이제 반덤핑을 때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는 CS 윈드가 판매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시아 지역에서 풍력 타워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은 CS 윈드의 말레이시아 공장뿐이다. 오히려 이 반덤핑으로 인해서 스페인과 미국 내에서 공급받는 것은 아시아 지역보다는 판매 단가가 현저히 높아 터빈 업체들의 우선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터빈 업체들은 풍력 타워가 있으면은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날개 부분이 있고 블레이드 부분이 있죠. 회전하는 부분. 그리고 그 회전하는 부분이 고정되어 있는 타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터빈 업체에서는 그 회전하는 블레이드라든지 모터를 만들고 CS 윈드에서는 그 타워, 길쭉하게 세워져 있는 타워를 만드는데 이 타워는 CS 윈드를 통해서 사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터빈 업체는 조립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CS 윈드의 말레이시아 공장에서는 요거가 공급될 수 있는데 미국 내의 업체는 상당히 높은 단가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싼 CS 윈드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만드는 것을 살 것이다. 오히려 플러스 알파로 적용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참고 자료로 이제 뭐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CS 윈드의 일회성 이슈가 끝났다. 구조적 성장 국면으로 진입한다. 저도 이게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2분기 이제 2019년 2분기 연결 잠정 매출액은 작년 기준보다 116% 급증했고 영업이익도 66.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률은 대략 5%인가 6%인가 그랬어요. 여기 적혀 있지는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형 확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장하고 있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친 거예요. 항상 주가는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었어요. CS 윈드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왜 그러냐. 고객사 중에 센비온 윈드 에너지 법정 관리로 인한 매출 채권의 처분 손실. 그러니까 어떤 고객사에서 지금 배째인 거야. 배째에서 그 배째인 거에 대한 비용이 대손 상각비로 인식을 했다. 그러니까 이 뭐 배째인 거에 대해서 이제 손실로 처분이 됐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성 낮은 중국 생산 기지의 타워 매출과 인도네시아 법인의 플랜트 매출이 예상보다 크게 반영되는 등 지역 믹스 악화도 실적에 반영됐다. 그러니까 수익성 낮은 다른 지역들의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이제 전체적인 영업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 줄어들었다는 거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수주잔고가 빅3 고객사로 압축되고 자녀 계약의 건전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 배째는 경우가 없어지고 하반기에 일회성 이슈가 더더욱 더 제거되고 수익성 높은 생산기지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돼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배째는 놈도 없고 상당히 비싸게 팔 수 있는 놈들만 남는다. 그러니까 훨씬 더 성장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이유였던 반텀핑 제소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는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CS 윈드 짱짱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조사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게 CS 윈드 기사를 한번 쳐보세요. 구글에. 보면은 공급 계약 체결이 엄청 많아요. 심심하면 공급 계약 체결. 제가 뒤에도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전자공시 시스템에도 보면 그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게 수시로 올라와 있어요. 공시에. 그래서 CS 윈드 주가가 이제 2018년 8월 20일 기준으로 하반기 매출은 70%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50% 증가한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 얘기하기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북미 쪽인가요? 예. 이쪽에서 2020년부터 5년간 119억 달러. 그러니까 동그라미 3개 붙이면 11조인가요? 11조. 11조네요. 11조가 투자될 계획으로 건설이 확정되면 베트남 유일의 해상풍력 타워 제조업체인 CS 윈드 수혜가 예상된다. 예. 베트남 정부에서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제안을 했고 이거가 이제 CS 윈드 쪽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쪽에도 마찬가지로 해상풍력 계약가 시작됐다. 그리고 2020년부터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 가능성도 높다. 좋다는 거죠. 좋다는 겁니다. 뒤에 제가 계속 설명드릴 건데요. 그 다음 요 보시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라고 해서 제가 대충 표기를 해봤는데도 뭐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2019년 2월 22일 지금 매출액이 빵 뛴 거죠. 30% 이상 증가하면 이렇게 공시를 해야 되는데 올해 초 같은 경우에 60% 뛰었다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업 분야의 성장성. 요거는 공시 자료에 마찬가지로 그 공시 자료가 참 공부하는 좋은 자료인데요. 아마도 이제
CS 윈드 치시면 이 사업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들어가서 보셔도 좋고, 제가 이렇게 뭐 설명드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보시면 풍력발전 산업 현황이라고 해서 저도 뭐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2018년도 51.3기가와트. 보통 이게 발전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와트로 얼마만큼의 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지가 어떤 그 발전소 전기를 생산하는 양에 대한 어떤 값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 말 기준으로 591기가와트까지 빠르게 증가했다. 2001년에는 23.9기가와트였는데 지금 20배인가요? 20배, 대략 20배 정도 빠르게 증가했고 2018년 이후에도 탈원전 정책,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평균 60에서 70기가와트 수준으로 지속 확대될 것이다. 여기서 이해될 것은 CS 윈드의 풍력 발전 사업이 계속 성장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위쪽에 풍력 발전 산업 전망 및 성장성에서 연평균 25% 이상 높은 성장률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계속 성장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랑도 잘 맞아 들어가죠. 물론 지금 정부에서도 뭐 효율은 둘째 치더라도 일단 그 친환경, 뭐 탈원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또 뒤에 보면은 CS인데 여러 호재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뒤에 또 설명을 보시면 제가 아까 그 풍력 발전기 제조업체가 이제 오른쪽 여기 보시면 풍력 발전기 구조 및 발전기의 실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지상에 육상에 세워진 그러니까 우리 뭐 네덜란드인가요? 그쪽에 육상에 세워진 그런 타워 블레이드 풍력 발전기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크게 블레이드가 있고 발전기가 있고 타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CS 윈드에서는 이 타워를 공급을 하는 업체인데 보통 발전기 제조 업체가 블레이드, 발전기 뭐 요런데 이 타워 같은 경우는 용접 부위가 깨짐으로써 풍력 발전기가 넘어지면 큰 사고겠죠. 대형 사고겠죠. 그러다 보니까 품질을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선호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풍력 발전기 제조업체가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블레이드랑 발전기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워는 따로 사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의 타워를 사서 이제 조립을 한다.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화단에 보시면 연간 풍력 타워 생산 능력 기준으로 일단 세계 1위다. 세계 1위라는 거죠. 생산 능력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문제가 없었다. 클레임이 단 한 건도 받지 않음으로써 그 품질 수준을 세계 시장에 증명했다. 이게 저도 뭐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품질 관련 클레임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건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보통 능력은 아닌 겁니다. 이렇게 큰 게 돈이 얼마나 클 텐데 클레임을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건 뭐 거리가 없다는 건데 확실히 품질은 좋은 회사다. 괜찮은 회사인가 보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판매되는 제품들을 보시면 풍력 타워가 거의 100%죠. 98%. 그러니까 주요한 제품은 뭐 이것저것 할 수 있겠지만 일단 타워다. 하나의 제품이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아는 상식성에서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짐작이 되는 사업이다. 라는 것 정도를 느낄 수 저는 개인적으로 요 기사를 또 찾다가 보니까 8월 27일, 한 8월 20일, 23일인가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육상 풍력 발전 활성화 계획으로 해서 사업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읽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으로 애초 지연된 80건의 육상 풍력 프로젝트 가운데 뭐 여짜 블라블라 해가지고 이거 이제 풍력 발전 업체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내의 탈원전을 이렇게 이제 뭐 이전에 그런 얘기들은 계속 있었고 풍력 발전 활성화 계획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에 아직은 뭐 전혀 신호가 없어 보이긴 한데 CS 윈드라든지 유니슨이라는 이 두 개의 업체가 이 두 개뿐만 아니고 뭐 관련 업체들이 테마로 좀 엮일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업체는 그냥 봐도 건실하고 성장성이 있는 회사이고 단기적으로는 좀 테마랑도 얽히면 이렇게 한번 훅 와줄 수 있는 그런 거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긍정 회로를 마구 돌려본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하단이고 횡보하는 느낌인데 한번 잘 관찰하시면서 조금 모아가면은 이 회사가 당분간은 망할까
이 회사가 망하기보다 내가 먼저 망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은 들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덴마크 오스테도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풍력 발전소도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은 땅에 박혀 있는 거고 지상에. 그리고 이 덴마크 오스테도라는 회사는 그러니까 우리 바다에 보면은 짱 박혀 있는 그 발전 타워 있잖아요. 그런 것 쪽에서 엄청 선두 그룹인가 봐요. 그래서 이 덴마크 오스테드라는 업체가 이게 보시면 엄청 큰 회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풍력 발전소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 아래 우리나라의 풍력 발전 시장에 진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자료는 너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더 담진 않았는데 CS 윈드가 지금 주력 상품은 육상 풍력 발전의 풍력 타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해상 풍력 타워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 기술을 좀 더 공고히 하고 있고 그리고 생산 기지, 생산 공장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을 좀 더 확대하기 하기 일부는 판매를 했다라고 하던데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추세에 맞춰서 CS 윈드는 또 한번 좀 긍정적인 테마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행보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섣불리 막 들어가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일단 마이너스 20% 물려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20% 물론 뭐 큰 액수는 아닙니다. 비중은 작죠. 작은데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공부도 하면서 좀 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업체가. 이 업체가 내가 망하기 전에는 내가 망하는 것보다 절대 먼저 망하지는 않겠구나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는 건데 그런 회사다라는 게 이제 많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성장성도 크고 뭐 지금 정부와의 테마에 한번 엮여줘서 한번 빵 띄워주면 좋지 않을까. 저는 단지 하셨던 게 조금 더 늦게 들어갔으면은 좀 더 수익을 나중에 많이 남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게 참 중요한데. 여튼 마지막으로 보시면 요런 주가 차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상승 추세고 지금 상승 추세의 변동성의 어떤 하단이라고 생각이 든다. 여기서 더 내려가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 종목 추가하시고 조금씩 매수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절대 뭐 투자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잘 한번 관찰해 보시고 우리가 공부한 게 나쁘지 않다 정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았다 싶으면 좋아요 꽉꽉 눌러주시고 뭐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관심 있는 종목도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쫙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좀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